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주님들과 DIC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제 DIC가 현대차 아틀라스 관련해서 이제 감속기 공급에 대한 1차 기술 협의 단계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으면 했지만은 이제 22%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DIC의 추가적인 상승이 넉넉히 남아 있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오늘 급등 한 방으로는 끝나지 않을 재료이다. 이것은 분명하다. 이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감속기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손에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시킨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주식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감속기라는 것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감속기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의 이제 연골, 우리 이제 사람의 연골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골. 자, 그래서 지금 과연 DIC가 이제 현대차 아틀라스에 있어가지고 어떤 호재를 누리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테슬라 옵티머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신에 대략 40개의 액추에이터, 관절이 탑재가 됩니다. 옵티머스 기준으로는. 자, 근데 이제 현대차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신형 전기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유압식에서 전기 모터 방식으로 바뀌면서 모든 관절에 모터 감속기 세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이 관절에. 그래서 기사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DIC가 만드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힘을 많이 쓰는 허리나 무릎, 발목, 어깨 같은 대관절에 이렇게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같은 이 미세 관절은 하모닉 드라이브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아틀라스 한 대당 DIC가 타겟팅할 수 있는 사이클로이드 고출력 감속기는 한 대입니다. 한 대에 최소 12개에서 최대 20개 가까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 양다리에 이제 12개, 한 다리당 6개가 들어가고, 허리에 이제 2-3개 정도, 그리고 어깨에 2개에서 4개. 왜냐면은 지금 현대차 아틀라스가 무거운 짐을 들었다 놨다가 하는 이러한 산업용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자, 연골도 닳는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DIC는 자, 이거 감속기를 공급만 해주고 끝나냐? 그게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연골이다 보니까는 쓰면 달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MRO 수익까지 이중으로 챙겨가는 겁니다. 이중으로 챙겨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산업용 로봇의 수명은 이제 감속기 수명이에요. 보통 2만에서 3만 시간 정도 되는데,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수명은 좀 더 짧습니다. 왜? 고정된 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고 뛰고 짐 나르고 충격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이 고정 작업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이 고정된 작업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연골, 감속기가 닳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진다. 그럼 이 닳는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DIC가 감속기를 공급을 해주고 현장 투입 1.5년에서 2년마다 이제 교체 수요가 또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로봇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프린터기 팔고 잉크 팔아먹듯이 2년마다 돌아오는 연골 교체 시장까지 독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한 이 현금 흐름입니다. 연금처럼 타먹는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테슬라 쪽으로부터 이미 납품해가지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랑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1차 기술 협의 단계라고 했죠. 1차 기술. 이게 이제 과연 도장을 이제 찍을 것이냐, 요 부분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비용이거든요. 비용. 왜냐면은 이제 일본산 나베데스코죠. 나브테스코. 얘네들이 원래 이 관절 감속기 시장을 독점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가격도 비싸고 수급도 불안합니다. 수급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택한 게 지금 DIC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물론 아직 확정된 계약서 도장은 찍었다라고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현대차가 전기식 아틀라스로 가면서 국내 파트너를 DIC로 낙점할 확률은 95%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진작에 일본에 나부테스코 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한 대당 이제 얼마 정도 그럼 돈을 벌어간다라고 보면 되냐? 이제 시장 추정가로 봤을 때 감속기 한 개에 30만 원 정도 가요. 30에서 50만 원 사이. 그래서 이게 B2B 대량 공급 기준으로 보수적인 가격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대당 이제 5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개가 들어가니까는 1,000만 원. 휴머노이드 한 대당 1,000만 원. 그럼 매출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5에서 10년에 수천 대 배치하니까는 1,000대도 아니고 현대차가 이제 못해도 이제 5,000대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5,000대. 그러면은 뭐 1,000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100억 원인데 5,000대면은 이제 500억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2년마다 MRO 수요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한 교체 수요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단위가 조로 바뀌겠죠. 지금 이 휴머노이드를 지금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는 뭐 수천 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수억대로 갑니다. 여러분. 수억대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 DIC는 현대차가 먼저 점 찍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확장까지 봐야 되니까는 사실상 지금도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로봇 파운드리까지 한다라고 했잖아요. 125조 원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 파운드리까지 하게 되면은 125조 원이니까는 여기에 들어가는 감속기 또한 뭐다 여러분들? DIC가 이 관절 시장은 지배하게 된다. 저는 지금도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현대차 아틀라스 쪽만 가는 게 아니라 125조 로봇 파운드리까지 이제 한다라고 했잖아요. 정의선 회장님이. 장재현 부사장도 언급을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얘는 지금도 바닥인 주식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서 이제 사실상 대응 전략 얼마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비중을 늘려가셔야 될지 DIC의 시뮬레이션, 대응 전략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냐면은 8월 28일이었습니다. 8월 28일. 자, 보시다시피 로보티즈가 8월 28일 날에 어떤 공시가 나왔죠? 바로 유상증자 공시. 주주 배정. 그러니까 이거는 악재예요. 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 이제 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증권가 출신들과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5인 체제라서 기관에서 외국계 측에서 보는 관점. 그렇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는 악재인데 왜 이들은 호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네, 호재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유증 전이었으니까는 84,000원, 79,900원. 로보티즈 차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8월 29일이었으니까 요때였거든요. 요때. 여러분들. 요때 잡아서 그 다음날 매수 체결이 되고 이제 29만 원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돌발 악재가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완벽하게 고점 매도는 또 힘들어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고점 매도는 힘들지만은 고점에 준하는 매도가까지 이렇게 로보티즈를 잡아드린 것처럼 DIC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거 어디까지 갈 거냐. 우리가 얼마에 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로보티즈처럼 5인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 고점 매도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고점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무료예요. 여러분들. 100% 무료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DIC에 대한 대응 전략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는 중간중간 우리가 이제 일당도 벌어갈 수 있는 뭐 단기 30%, 단기 50% 수익 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도 이제 무료로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는 요 부분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제 액추에이터, 로봇 촉각 기술 이거를 내재화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로보티즈죠. 로보티즈의 기술과 그리고 원익홀딩스의 촉각 기술
두 가지 기술을 모두 다 내재화시킨 주식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제 우린 PTS 급등하고 DIC 급등하고처럼 이 주식도 여러분들 모멘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미리 잡으셔야죠. 주당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짜리니까는 이 주식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5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과 4월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이나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 더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포에 떨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지난 4월 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J중공업도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예,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 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